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에리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론토의 남북을 가르는 단일 도로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영 스트릿의 북쪽을 저와 같이 걸으실 거예요. 영상이 한 15분이 채 되지 않으니까 같이 커피나 티 한잔 하시면서 또는 집에서 간단히 운동하시면서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캐나다는 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중심이 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East, West, South, North, 즉 동서남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길은 영 스트리트이라고 하고요. 토론토의 남북을 가르는 중심 도로입니다. 이 길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오늘 저와 걸으시는 코스는 완전 다운타운, 즉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 되겠습니다. 이 길을 중심으로 토론토 최초의 지하철 1호선, 즉 옐로우 라인이 건설이 되었는데요. 그 옐로우 라인의 가장 북쪽 종착역인 핀치 스테이션에서 노스 요크 센터 역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노스 요크이라고 하는 타운입니다. 뉴요크처럼 영국의 요크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이름의 유래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요크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공작 자귀 이름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 동네에는 올드 요크, 로열 요크, 노스 요크 이런 식으로 요크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이름 중에서도 요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도 있죠. 그리고 어담이지만 이 토론토가 속한 온타리오 주 안에 있는 도시 이름 중에는 런던도 있고요. 파리도 있답니다. 그리고 노바스코시아라고 하는 주에는 시드니, 호주처럼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도 있어요. 마치 한국의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고 또 전라도에도 광주가 있듯이 영국에도 런던이 있고 캐나다에도 런던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 이력서를 검토하던 중에 런던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는 무턱대고 영국이라고 단정을 지었었는데 알고 보니 캐나다 런던 출신이었어서 엄청 신기하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린다면 캐나다라는 이름은 유럽인들이 캐나다에 처음 정착했을 때부터 사용이 되었었죠. 인디언들이 마을, 빌리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카나타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토는 또한 인디언의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요.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뜻처럼 정말 여러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시면 낮은 건물들과 높은 건물들이 혼재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보다 훨씬 이전에 이민 오신 어르신분들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면 여기가 원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번화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운타운 부근에 공식적으로 사실 코리안 타운이라고 적혀 있는 동네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더 명실공히 한인들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인들, 즉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이 여기로 하나 둘씩 모여서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인 식당들과 미용실 또는 생필품 가게 등등이 오픈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간판에 보시다시피 중국인들도 많이 있고요. 또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중동 쪽 글씨로 된 간판들도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 계속 재개발이 되고 있고 낮은 건물들은 점점 없어지고 큰 건물들로 지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어마무시하게 폭등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이 길을 걸어서 이제 보니까 정말 많은 간판들이 다들 다른 나라 글씨로 되어 있네요.
이제 잠시 토론토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6월 2일까지 Stay at Home Order가 발령이 난 상황이고요. 언뜻 보시다시피 사실상 길에서는 사람들이 그닥 마스크 착용을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실외에서는 권고사항이기만 하고 강제사항이 아니거든요. 야외 활동 제한령을 강화하면서 국가에서는 경찰들에게 강력하게 벌금 티켓을 발부를 한다든지 또는 시민들을 무작위로 불신 검문하기로 최초에 발표를 하였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 명령이 철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인종차별 문제로 한참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무작위로 시민들을 검문할 당시 의도치 않게 인종차별 논란으로 번지게 될 수 있다고 해서 경찰들이 이 명령을 스스로 거부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시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번복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방종의 구분이 참 모호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간과하고 그러다 보니 그 작은 한 명의 이유로 아직도 토론토는 수천 명대에서 줄었다고는 해도 1000명대 확진자가 매일매일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량이 굉장히 많다고 자부하는 뉴스와는 달리 사실상 그 백신 접종을 해줄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또 시스템이 미비한 탓으로 접종이 원활하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애를 써주시는데 늘 우울한 뉴스를 접하게 되니까 그저 한숨만 푹푹 쉬고 동동 발만 구를 뿐이죠.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에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면서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이는 쪽으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수치상 일단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또 그에 따른 변화인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올여름까지는 모든 공식적인 행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보통 매월마다 국경일 기념일이 있는데요. 특히 5월은 영국 여왕을 기념하는 빅토리아 데이, 그리고 7월은 캐나다 데이가 있어서 평소에는 금지된 불꽃놀이도 개인이 구입하여서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다운타운, 놀이공원, 또 나야가라 폭포 등에서 성대하게 행사가 열리죠. 이곳 노스유록 센터에는 멜라스만 스퀘어이라고 하는 큰 광장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한밤의 불꽃놀이 행사를 위해서 근방의 도로들이 전부 다 봉쇄가 되고요. 시민들은 그 시간만큼은 차 없는 거리를 즐기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 또는 이제 연인들끼리 335 나들이를 나와서 즐겼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추억의 사진으로만 일단 남아있네요. 그리고 히스패닉 축제도 있어서 남미 쪽 지역 특산품과 각종 지역색 짙은 여러 먹거리들도 여름 이 계절쯤에는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전부 다 패스입니다. 축제, 파티, 퍼레이드, 이벤트 이러한 모든 단어들이 이제는 잠시 숨어있는 또는 없어진 단어처럼 아득한 옛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요. 올여름이 지나고 가을도 지나고 또 내년이 되어서는 다시금 그러한 모든 예전에 보았던 활기찬 토론토의 도시 그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바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차서 싸늘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완전 급하게 여름이 되어버렸어요. 코시국 이후로 두 번째 맞는 여름인데 여러분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고 보니 2021년도도 벌써 1분기가 지났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해왔던 저의 여러 가지 직업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느슨해진 부분은 좀 더 쪼이고 또 너무 몰아붙였던 그런 부분들은 다소 여유를 좀 두고 싶네요. 그리고 처음에 너무 의욕만 앞서고 두서가 없었던 이 유튜브 이상한 나라의 에리카라는 채널도 더 알차고 규모 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답니다. 비록 세상은 흉흉한 듯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계절은 우리에게 철따라 형형색색의 꽃을 보여주듯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 지키시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